겸손하되 적극적으로 파고들어라. 참여 유도하기. 2단계에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심리적인 안정감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구성원의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았던 높은 담을 허물기로 하자. 무엇이 담일까요? 상황적인 겸손, 적극적인 질문. 상황적인 겸손을 보여라. 리더가 마치 모든 정답을 안다는 듯이 군림하는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에 겸손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리더와 함께라면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리더는 자신의 겸손을 직원들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손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리더의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이자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구성원을 대했다면 이제는 상황적인 겸손을 통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도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신감과 겸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역시 상황적인 겸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파산 직전의 제록스를 극적으로 회생시킨 CEO 겸 이사회 의장 앤멀케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의 직원들은 그를 무지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섣부른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강의에서 기업의 임원진을 향해서 리더가 모르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적인 겸손의 효과는 이 밖에도 매우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많다. 런던 경영대 댄 케이블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권력은 리더로 하여금 조직을 통제하고 성과를 내는 일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실험이나 학습마저 저지되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다. 보너스를 잃게 될까봐 낙오자로 전락할까 생기는 두려움이다. 리더가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된 조직일수록 방법 학습의 비율이 높고 사실 학습은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자의 조직에서 품질 개선 결과가 훨씬 좋았다. 이 같은 결과의 차이에는 한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리더의 포용성이다. 실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포용이 있는 의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뭔가를 놓친 것 같군요. 앞으로도 언지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황적인 겸손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질문하기다. 질문의 기본은 상대방의 대답이 진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실제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흔한 오류는 내 생각이 곧 세상의 이치라고 믿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느냐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더욱이 리더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도 행여
자신이 무지하거나 나약해 보일까봐 질문하기를 꺼린다. 심지어 대화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업에서조차 질문하는 행위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더가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조직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등달아 높아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더가 물을 거는 묻고, 효과적인 질문의 10가지 특징은: 첫 번째, 질문 받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두 번째,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 세 번째,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가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다섯 번째, 창의성과 가능성을 촉진한다. 여섯 번째, 앞으로 나아갈 힘을 생성한다. 일곱 번째, 질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다. 여덟 번째,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아홉 번째, 깊은 여운을 남긴다. 열 번째, 더 많은 질문을 유발한다. 우리가 놓친 건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 다른 생각을 가진 분 없나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케이블 채널 MTV의 설립자 밥 피트먼은 인터뷰에서 깊은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직원 회의에서 특정 주제를 두고 토론할 때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럼 처음에는 누군가는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말하죠. 여러분, 제 말에 집중하지 않으셨군요. 모두가 찬성하는 의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밥 피트먼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반대되는 생각은 늘 있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수렴하면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업무 프레임까지 제시했다. 네요. 자, 이제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실패를 축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표의 생각을 알기 전까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가 않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계자. 업무를 바라보는 틀을 재구성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황적인 겸손과 질문하기로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그 다음으로는 진심으로 실패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안전한 조직 환경을 만드는 리더의 마지막 임무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직원에게 생산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산적인 반응은 다음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사 표현하기, 실패로는 오명 제거하기, 위반 행위에 엄격히 조치하기이다. 일단 고맙게 여기라. 결과는 그 다음 문제다. 1장에 소개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사례를 돌이켜보자. 크리스타나는 의사에게 질책받을 상황을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가 의사에게 곧장 달려가서 문제를 제기했고 의사는 이렇게 답한 상황이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리더가 목소리를 낸 구성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실제로 구성원이 제기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대로 조치할 것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용기를 내준 상황 그 자체의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 리더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인 셈이다. 마인드셋, 마음가짐 이론으로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와 캐럴대 교수 역시 결과가 어떻든 노력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칭찬하라고 강조한다. 훌륭한 결과. 물론 과정이 훌륭하면 결과도 훌륭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과정이 부족한 구석이 있으면 결과 또한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과정이 훌륭하다고 해서 결과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정이 미흡하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탄생하기도 한다. 창조적인 실패를 독려하고자 축하 인사를 열어주는 것,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그 형태가 있다. 실패에 씌워진 오명을 제거하라. 불확실성이 강한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 실패는 혁신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혁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의 조건은 구성원끼리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과감히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 다만 리더가 모든 실패에 똑같이 반응해서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가 없다. 기존 프레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새로운 프레임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본다. 기존 프레임에서는 효과적인 결과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직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데, 새로운 프레임은 능력이 있는 직원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며 동료와 공유한다. 이렇게 달리.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실패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은 사뭇 달라진다. 대략 70에서 90%라고 말한다. 짐작컨대 세상에는 보고 과정이 생략된 수많은 실패가 존재하고, 이로써 실패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림에서 보았듯이 구성원의 실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수가 없다. 리더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실패에 생산적으로 반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를 공개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실패를 격려하는 일은 다음에 벌어질 실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로써 조직의 값비싼 노동력은 일찌감치 새로운 프로젝트로 재배치될 수가 있다. 수천 달러의 연구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다. 더불어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실패를 되돌아보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아무리 그 실패가 창조적이었다고 해도 같은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더는 창조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벌어진 실패에 생산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미래에 곧 닥칠 실패를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을 하거나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 행동 등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막아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해고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위반 행위에는 단호히 칼을 들어라. 때로는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위를 한 당사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반응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자칫 심리적인 안정감에 해가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계속해서 편법을 쓴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조직 전체에 빨간 불이 켜진다. 이럴 때는 차라리 해고 조치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강화시켜준다. 또한 걱정할 필요도 없이 구성원들은 이를 위험하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패 유행에 따른 생산적인 반응의 종류는 예방이 가능한 실패나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실패는 다양한 관점에서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창조적인 실패 축하위원을 연다. 요컨대 어떤 조치가 생산적인 반응인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느냐에 달려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회사에 반대되는 의견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거나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은 당장 해고라는 식의 위협적인 메시지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과든 견의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실수를 범하든 남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든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크린에